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토요일 날 어, 집회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떡도 주시고 귤도 주시고 성숙된 시민의 질서 의식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저는 멱살잡이 경찰들하고 뭐 그런 거 내지는 또 그런 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어떤 폭력적인 일이 좀 벌어지지 않나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먼저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뭐 동창회라든가 취미 동호회 뭐 이런 거에 전혀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동참을 했는데요.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고 처음 이런 데 나갔는데요. 또 이상한 아저씨가 마이크를 좀 잡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 끝나서 좋고요.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는 뭐 얼마든지 해도 되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뭐 저한테 뭐 70세 되신 분이 우편향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저, 저 70대 아니고요. 아침에 요새 힙합 마미손에 저 소년 점프 그런 거 들으면서 커피 마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그때 제가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버 이글 주화 있지 않습니까? 20개짜리 요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5만 5천 원이에요, 오늘 시세가. 근데 거기는 부가세 10%하고 수수료 5%가 들어갔죠. 미국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부가세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되면 은을 좀 모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건 뭐 판단은 뭐 각자 하시되 제 생각에는 그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JP 모건이 한 7년 정도 지금 은을 매집했습니다. 1온스당 40달러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매집하기 시작한 게 지금 14달러죠. 오늘 빠지면 14달러로 들어갑니다. 7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어, 서프라임 때 베어스톤스를 먹었죠. JP 모건이 날로 먹었죠 아주. 그래서 LP 자격증이 있습니다. 선물 자격증이 있어요. 보급자 자격증이 있는데 은을 찍어 누릅니다. 자기들이 찍어 누르고 밑에서 사는 거예요.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JP 모간이 어떤 든지 더 잘 아실 테니까 JP 모간보다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 부채를 다 갚는다고 그랬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다른 감이 오시라 보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겼냐 공화당이 이겼냐 우리나라는 계속 그거 가지고 숫자 노름하던데 뭐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거의 못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제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트럼프의 승리고 민주당은 예상대로 한 거죠 하원에서. 그럼 트럼프는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번 중간권 선거가 이 숫자, 하원 숫자는 관심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을 자기 당화 시키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교롭게 상원의원 저 선거 있던 데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서 트럼프가 강력히 유세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재고표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말을 잘 듣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제가 보기엔 어떤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정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젊었을 때 얼마나 미남입니까? 또 부자고. 근데 우리들은 늘 성공의 아이콘이죠. 트럼프가. 근데 사실은 항공사하고 카지노하고 파산을 했죠.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은행에서 빚도 막 탕감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대권 도전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닙니다.
했다가 철회했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뭐 저 부자당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 게 뭐 미디어 나서 유파이어 그래가지고 아주 뭐 성공 이미지에 아주 이미지 마사지를 제대로 했죠. 예. 그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 이재명 지사도 앞으로 이제 큰 일을 도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예? 이렇게 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사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제 편입니다. 이미지 마사지를 제일 잘한 게 누굽니까? 박근혜 아닌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기억나는 거는 두 마디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그 선거 유세 나가서 그 카타컬로 그 상처를 입었죠. 그때 좀 깊이 입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는 말이 대구는요. 이 한마디 그때 선거 뒤집어졌잖아요. 그거 하나 기억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마지막에 하다 정치가 안 되니까 예? 박근혜 그땐 대표였죠. 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한테 연정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라고 그래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구는요 하고 참 나쁜 대통령 두 개인데 저는 무슨 뭐 철학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짧은 두 마디에 저는 전혀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아주 짤막하게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어? 그 마사지에 당한 거죠. 그 이미지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뭐 탈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 자꾸 막 이재명 민주당 탈당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생각이 달라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탈당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할 만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DJ, YS, 박근혜. 왜? 고정표가 있으니까. 충성도 높은 지역표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DJ 옛날에 뭐 평민당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이랑 다 이렇게 했고 YS는 거꾸로 저기 한나라당인가 그때 합쳤잖아요. 3당 합당했잖아요. 자민련하고 원수 같은 사이인데 그래서 YS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은 야당이라고 보는데 여당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YS가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탈당했었습니다. 그 이해창 대표 그때 그거 할 때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미래연대였나 뭐 나 혼자 나갔어요. 그래서 오래 있지는 않았으나 나갔다 다시 들어왔죠.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하고 차떼기 걸렸을 때 당대표가 돼가지고 천막 당사로 옮겼죠. 그리고 무슨 어디 지역 그 연수원을 국가에 기부했죠. 선거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후광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있었죠. 근데 이거 다 누가 했을까요? 잠깐만 최순실이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최순실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 대통령 만들어 주니까. 거기다 저는 플러스 알파 무슨 체면 걸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현재 선거판을 보면 지금 정치판을 보면 그 탈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믿고 탈당한 민주당에 탈당한 민평당 밤이당 또 섞였으니까 어쨌거나 반기문 보고 나왔잖아요. 예? 박근혜 유타 맞을까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좀 비박이었지만 그다 반기문 총장 이거 유엔 총장 접으니까 바로 복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사무총장하고 동동거리로 살잖아요.
지금 뭐 여자 국회의원 한 명도 뭐 민주당에서 밤이당 간 사람이 무슨 뭐 박정희 찬양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저기 김영환, 하태경, 특히 김영환 이 양반은 왜 경기도 그거 했을 때 막 방송에서 뭐 깜빵 간다고 하면서 막 김무선 편을 들까요? 뭐 어떤 혹자들은 뭐 재선대가 뭐 다시 선거하면은 다시 선거하면 이 사람들 돼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김영환과 하태경은 운동권입니다. 이제 뭐 지향하는 뭐 판은 다르더라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하면서 저기 이재명 지사를 압박을 가하고 할까요? 일단 올해 말에 뭐 12월 14일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 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재판은 1년 걸리죠. 예. 그러면은 내년 말이나 뭐 내후년 초가 될 텐데 선거 언제 합니까? 2020년 4월에 해야죠. 올해 다 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밤이당과 민평 이 사람들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그 교감이 있었나? 받아준다고 그랬나? 아니면 어디 뭐 공천 준다고 그랬나? 아니면 한 자리 준다고 그랬나? 어쨌건 간에 그 사인들 간에 또 예? 일방적 집단 폭행이 있으면 특수 폭행이죠. 이거는 합의를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집단 린치, 하여튼 집단 폭행을 돌림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척하죠. 그 토요일 날 집회 갔더니 막 이렇게 민주당 전체를 욕하고 그러시던데 그 사람들 왜 가만히 있겠어요? 공천권을 준 사람이 공천 안 줄까 봐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게 좋은 전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집이니까 좀 제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저한테 만약 이런 일을 맡기면 저는 전술을 이렇게 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음해하는 세력을 분리시키려고 저는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해하는 세력이 민주당이 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있단 말이죠. 이 판때기를. 그러면 그게 실세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실세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직해임 되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 안 돼, 나빠, 너희들 편도 안 들어주고 이거 대답 없는 메아리예요. DJ는 정치판에서 30년을 박해를 당했습니다. 조중동과 군사정권의 빨갱이랑 더 시를 당하면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면은요 많이도 또 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 국민한테. 그래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먹물들 이게 수천 명이 노리는 자리가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해하고 하면 내 편이 그 먹물들이 내 편이 돼줍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력 장악을 못했다. 권력 있는 그 부서들을. 두 번째,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로 갔다. 쓰는 정책들이. 그 우로 간 사람이 누구죠? 관료 출신 김진표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당대표를 출마해? 그러니까 김호준이가 와서 인터뷰 좀 하니까 절대 안 오잖아요. 이 사람이 정책 색깔이 있었습니까? 그러고서 이재명 탈당하라고 해요? 저희가 뭔데? 당대표도 되기도 전에
그리고 3천원 빠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전해철이 뭐 지지하고 뭐 이게 지금 그 토요일 아침 때 보니까 뭐 경찰서장 뭐 전해철 뭐 얘기하던데 그렇게 해서 판때기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왜 김진표 이 양반을 당대표를 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색깔 약하고 한 사람 앞세워 놓고서 운동권이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 겁니다.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정권 실세가 이재명 지사를 탄압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기사 같은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전해철 이 양반이 뭐 주말에 갑자기 소취하를 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평일날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낮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대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주말에 갑자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말하기 편하니까 해경영이라고 그럴게요. 해경궁에 대해서 잘못 짚었다는 정보를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이걸로 엮을 테니까 이제 넌 빠져라.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빠지라고 한다고 해서 주말에 발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변호인단이나 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그거 하시겠지만 요번에 이거 철저히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의를 위하여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 뭐 요번에 기소한 거 한번 듣긴 들었는데 뭐 죄명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거는 임팩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머리 나빠서 입력을 못 시키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뭐 어떻게 뭐 그거는 꺼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물고 물어 뜯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감으로 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일단 요번에 기소 의견으로 올린 거는 딱 제가 보기에 한 발을 걸쳐 놓은 거죠. 이 해경국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안 되면 이거라도 상처를 내려고. 저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들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 엮으려고 들 텐데 조직적 관리 하에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선거 때 댓글 대응팀을 운영을 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일 뿐이다. 그거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이 지사한테 있고 그거를 선거 기간에 방송에서 거짓이라고 모른다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엮으러질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엮을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건 너무 치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그래서 좀 여담으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랑 좀 이렇게 겹쳐지는 외모부터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그 당시 때 그 당 경선할 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비교가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 표를 몰고 다니고 또 어머니 아버님 그 후광이 있는데 뭐 MB는 사실 뭐 없잖아요. 몰고 다니는 표가. 당 장악력에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괴물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뭐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도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가 원래 학생운동의 거의 선두 주자라고 봐야 되나? 연배로 봐서 한일협정 반대 주동자 중에 한 명이죠. 고대.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가 5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취업이 안 됩니다. 박정희 시절에. 근데 역시 큰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빡이 세요. 청와대에다 편지를 띄웁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 양반이 MB가 내가
몇 군데 입사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다. 당신들이 나의 과거 전력 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느 회사에서도 나를 받아주지는 않더라. 근데 그 당시 때 보통 12월 달, 11월 달 사람 뽑거든요.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이게 그 전이겠죠. 입사서류 내기 전이겠죠. 내가 현대건설에 입사서류를 낼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요번에 내가 현대건설 넣어서 떨어지면 평생 정부가 나를 책임져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요번에까지 방해하면 나 평생 반정부 운동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 웃기잖니? 그러니까 빡은 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에 들어갔어요. 갔대요. 저도 뭐 기사 보고 그런 거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를 독대를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당신 회사에 철부지 같은 애가 하나 들어갔는데 나는 그런 친구가 정치할 줄 알았는데 당신 회사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사람 만들어서 주의 깊게 봐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라고 주의를 줬는데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입사원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보살피라고 받아들였대요. 내가 관심 있는 애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그냥 사원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랍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 그 동료들 증언이 나오잖아요. 회사할 때 별거 한 거 없다.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출세할 정도로 회사에 기여한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 표현대로 하자면 마사지 엄청 받았잖아요. 예? 현대건설을 일으킨 정지용 회장의 그 월급쟁이 셀러리맨의 신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TV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유인촌이고. 예? 그래서 유인촌 나중에 장관 되잖아요. 그 인연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사람들 열광했습니다. MB한테. 학생운동도 했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천하의 정주영 회장하고 뭘 했다고 뭐 저쩌고 하더니, 야, 젊은 나이에 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대선 출마를 했죠. 예, 뭐 배신할 표현하지 모르겠어. 하여튼 안 따라갑니다. 이명박은. 그리고 그 전에 마님 나 이거 해. 나중에 그 다음에 최태민과 박근혜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그 자금 같은 거 받을 때 그 지금 뭐 이렇게 막 뜯어냈다고 그러지만 그 청와대 그거 할 때 거기 불려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그 기업인들이. 그래서 특히 MB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쟁이인데 뭐 자기 돈도 아니고 되게 뻐겼다고 그럽니다. 뭐 연락 오면은 묻지도 않는데 나 오늘 청와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는 뭐 청와대 뭐 지금 최순실 얘기 나와서 그렇지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행사하는 사진에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바로 옆에 앉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재판받고 그거 할 때 이재호랑 친해집니다. 그때. 예? 근데 이재호는 사실은 이 양반은 난민전이잖아요. 그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줄임말이죠. 좀 이름에서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남조선 민족 해방. 예. 여기는 평양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운동권을 해서 투쟁하는 법도 알고 조직 관리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예요, 프로. 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당 선거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박근혜를 누르고. 남들이 봤을 땐 박근혜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할 줄 아는 거죠. 권력의 속성도 알고. 그러니까 이 당원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박근혜 국민들은 박근혜가 더 좋은데 그 당시 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는 제가 보기에는 얼굴 마담이고 아마추어입니다. 최순실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물론 뭐 사실관계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뭐 경찰서장과 전해철 관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더는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당연히. 예. 그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 버텀업인데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 그 누굴 뭐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버티고 있는데 못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을 하니까 한번 업다운으로 그냥 뭐 소설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거 한다는 거 알면 마님이 못하게 하겠죠. 소설 쓰다가 이상한 짓거리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